여러분의 상식을 송두리째 흔들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평범한 학생이 단 한 번의 한국 수학여행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그 여행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국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상상 초월의 안전한 거리, 최첨단 교육 시스템, 그리고 호텔급 급식까지. 그런데 이 모든 게 미국 학생들이 자퇴를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 이유라면, 과연 한국에서 어떤 충격적인 경험이 그들의 인생을 바꿨을까요?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도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한국, 별로 기대 안 하는데. 미국 고등학생 라이언은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이 결정되었을 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학교에서 배우긴 했지만 한국 전쟁과 북한 문제 정도가 전부였다. 오히려 한국을 떠올리면 복잡하고 낯선 언어, 엄격한 교육 시스템, 그리고 재미없는 역사적 장소들이 떠올랐다. 거기 가면 그냥 박물관 투어만 하다가 끝나겠지. 그는 친구들에게 투덜거렸다. 게다가 라이언은 원래 아시아 문화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는 유럽 여행을 더 좋아했고 언젠가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한국 수학여행도 그저 학교 필수 프로그램이라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의무감뿐이었다. 출발 전날 라이언은 짐을 싸면서도 여전히 시큰둥했다. 한국 음식은 맵기만 하다던데 제대로 먹을 수나 있을까? 거기 사람들은 영어 못하지 않나? 소통이 안 되면 진짜 피곤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국에 대한 그의 인식은 인터넷에서 본 몇 개의 짤방과 서구 언론의 단편적인 보도들 뿐이었다. 그러나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순간부터 라이언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공항은 그가 지금까지 가본 어느 공항보다도 깨끗하고 효율적이었다. 입국 심사도 빠르고 직원들도 친절했다. 헐, 생각보다 괜찮네. 친구들과 함께 짐을 찾으며 그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동안도 신기한 것들이 많았다. 도로에는 전기차와 최신형 자동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대중교통 시스템은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체계적이었다. 버스 안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된다는 사실에 그는 적잖이 놀랐다.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빠르잖아. 그제야 그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가 한국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첫 번째 일정은 경복궁 방문이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는 체험이 있었지만 라이언은 크게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옛날 건축물들, 그냥 오래된 거 아닌가? 그는 무심하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경복궁은 단순한 옛날 건물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정신이 깃든 공간이었다. 특히 조선시대의 철학과 생활 방식,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문화가 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에 라이언은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라이언은 친구들과 함께 홍대 거리를 방문했다. 네온 사인이 가득한 거리, 길거리 공연을 하는 아티스트들, 그리고 활기찬 분위기가 그를 압도했다. 여기 분위기 진짜 장난 아니다. 라이언은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가 진짜 놀란 건 안전한 환경이었다. 밤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두고 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 모든 것이 라이언의 기존 인식과 정반대였다. 그는 미국에서 밤늦게 거리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대박, 여긴 진짜 다른 세상이야.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는 한국에서 더 큰 변화를 겪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한국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한국에서의 예상치 못한 충격. 라이언의 한국 수학여행은 하루하루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홍대 거리에서 받은 첫인상은 단순한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날 일정은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 방문이었다. 학교 생활을 직접 체험하며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라이언은 사실 이 일정이 가장 싫었다. 한국 학교? 거긴 맨날 공부만 한다면서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는 친구들에게 투덜댔다. 그러나 막상 학교에 도착하자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교문을 지나자마자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학생들의 눈빛은 활기차 보였다. 뭐야? 다들 왜 이렇게 깔끔하고 단정하지? 그는 미국 학교와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에 적잖이 당황했다. 첫 수업 시간 라이언과 친구들은 한국 학생들과 함께 앉아 수업을 들었다. 놀라운 것은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누군가는 필기를 하고 누군가는 선생님의 설명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졸고 있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국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있을 거라 걱정했지만 예상외로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했다. 우와, 너희 영어 진짜 잘한다. 라이언이 감탄하자 한 한국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가 정말 중요해서 다들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요즘은 외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 이야기를 나누면서 라이언은 또 한 번 놀랐다. 한국 학생들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특정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과학과 수학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어. 나는 게임 개발자가 꿈이야. 그래서 방과 후에 코딩을 배우러 다녀. 학생들의 말을 들으며 라이언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그냥 막연히 대학 가야겠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확실한 목표를 가져본 적은 없는데. 하지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마냥 이상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몇몇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고 주말에도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짜 힘들겠다. 라이언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한 학생이 씩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가끔은 힘들어. 하지만 난 내 꿈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괜찮아. 그 대화를 나눈 후 라이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미국에서는 흔히 공부 지루한 것, 하기 싫은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여기 한국 학생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정말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지쳐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학교 방문 이후 라이언은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 그는 생각할수록 궁금해졌다. 이 궁금증은 지하철에서의 한 장면을 보고 더욱 깊어졌다. 수학여행 중 친구들과 함께 서울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라이언은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지하철 안은 깨끗했고 모든 승객들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심지어 출퇴근 시간인데도 누군가 큰 소리로 떠드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열심히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었다. 어떤 직장인은 태블릿으로 자료를 보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작은 책을 들고 영어 단어를 암기하고 있었다. 여기 사람들은 그냥 이동하는 시간도 헛되이 쓰지 않네. 라이언은 감탄했다. 그는 문득 미국의 지하철을 떠올렸다. 시끄러운 소음,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 그리고 무료한 표정으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 그와 비교하니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체계적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라이언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쉽게 살았던 게 아닐까?
나는 내 미래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봤지. 한국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라이언의 한국에서의 충격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 여행에서 그는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될 예정이었다. 한국에서의 오해와 깨달음. 며칠 동안의 경험을 통해 라이언은 점점 한국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는 한국이 완벽한 나라처럼 보이진 않았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쟁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았다. 다들 너무 열심히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는 한국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도 쉴 틈 없이 스펙을 쌓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미국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라이언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수학여행 일정 중 하나로 참가자들은 각자 한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체험할 기회를 가졌다. 라이언은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 준호의 집에서 이틀 동안 머물게 되었다. 준호의 가족은 라이언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저녁 식탁에는 맛있는 한식이 차려졌고 라이언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김치찌개와 잡채를 맛보았다. 우와, 이거 생각보다 엄청 맛있는데? 그는 놀라며 말했다. 라이언은 원래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했지만 준호의 어머니가 매운 정도를 조절해 주어 한국 음식의 진짜 맛을 경험할 수 있었다. 식사 후 준호와 함께 그의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이언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질문했다. 솔직히 너희 너무 힘들지 않아?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게 꼭 필요한 거야? 라이언의 솔직한 질문에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응, 힘들어. 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길이거든. 그리고 난 내 목표가 확실하니까 이 과정을 받아들이고 있어.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라이언이 다시 묻자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지만 한국에서는 가족과 공동체가 중요해. 내 노력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게 아니야. 부모님께 보답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기도 해. 라이언은 이 말에 깊이 생각에 빠졌다. 그는 지금까지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하지만 준호의 말처럼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헌신도 중요한 가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라이언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내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노력한 적이 있었나? 나는 내 가족을 위해 뭔가 해본 적이 있나? 한국 학생들의 삶을 보며 그는 점점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돌아보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다음 날에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준호와 함께 학교로 가던 길에 라이언은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했다. 한 어르신이 길을 건너다 갑자기 넘어지셨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달려와 도와주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부축하고 지나가던 직장인도 도움을 주었다. 라이언은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가끔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는 남을 돕는 게 당연한 거구나. 라이언은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사건이 라이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날 저녁 라이언은 혼자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사려고 했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그는 계산할 때 직원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당황했다. 순간 뒤에 서 있던 한 한국 여성이 다가와 도움을 주었다. 제가 대신 말해드릴까요? 그녀는 친절하게 직원에게 설명해 주었고 덕분에 라이언은 무사히 계산을 마칠 수 있었다. 고마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들 친절한 거예요? 라이언이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남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어려움을 겪는 걸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 순간 라이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고 있었다. 경쟁이 치열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모습만 보고 힘든 사회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려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그날 밤 라이언은 자신이 얼마나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한국은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니라 노력과 공동체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싶어졌다. 나도 좀 더 진지하게 내 미래를 고민해봐야겠어. 그리고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남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의 한국 여행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라이언의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국이 내 인생을 바꿨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라이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다.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그에게 이곳은 그저 낯선 나라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곳이었다. 아침, 수학여행 마지막 일정으로 한강공원을 방문했다. 친구들과 함께 강변을 걸으며 그는 서울의 모습을 천천히 눈에 담았다. 넓은 강과 높은 빌딩들, 그리고 곳곳에서 운동을 하거나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 평온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였다. 이제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라이언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때 한국 여행을 통해 만난 한국 학생 준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라이언을 불렀다. 라이언, 너 한국에서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어? 라이언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이 너무 빡세고 힘든 나라 같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너희는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문화도 너무 인상적이었어.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사실 나도 내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새롭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라이언은 준호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내 덕분에 난 내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 그냥 막연히 대학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목표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려 해. 그 말에 준호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다음에는 유학생으로 다시 오는 거 어때? 그 순간 라이언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진짜 한국에서 공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단순히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로부터 비롯된 진짜 목표. 비행기에 오르기 전 라이언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마음에 새겼다. 활기찬 거리, 따뜻했던 사람들, 자신을 변화시킨 경험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그래, 난 다시 한국에 올 거야. 몇 개월 후, 그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가진 유학생으로서였다. 한국에서의 수학여행은 그저 짧은 일정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라이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다시 돌아올 한국을 떠올리며 미국으로 돌아온 라이언은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업을 들으면서도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심지어 버거를 먹으면서도 그의 생각은 한국에 머물러 있었다. 만약 내가 한국에서 공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무심코 스마트폰을 열어 한국 유학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한국 대학의 교육 수준, 교환학생 프로그램, 유학생 지원 제도까지 하나하나 알아보았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학업이 진지하게 가능한 선택지라는 것을.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아빠, 나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어. 부모님은 처음엔 당황했다. 갑자기 왜 그러니? 너 원래 유럽에 가고 싶어 했잖아. 라이언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응, 그런데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어.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꿈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서로 돕는 문화가 너무 인상 깊었어. 나도 거기서 직접 경험하면서 더 성장하고 싶어. 부모님은 그의 눈빛이 이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라이언은 진심이었다. 그날 밤, 그는 창가에 앉아 다시 한국의 밤거리를 떠올렸다. 빛나는 네온사인,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성장시킨 순간들. 그래, 난 반드시 다시 한국에 갈 거야. 라이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목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도 저희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일까요?